10장 질량과 에너지를 보자. 어, 앞에 한참 녹화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주저리 너무 핵심을 너무 많은 정보를 주려다 보니까 핵심을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시 녹화를 시작했어. 되도록이면 핵심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가 지난 앞단원에서 구장에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감마 팩터를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냥 감마 값이라고 하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계산도 해봤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이거의 제곱 분의 1이라고 약속을 하자. 아니 약속이 아니라 계산을 했지. 그래서 만약에 v가 c에 가까워지면 이걸 우리가 수학 2를 맛본 사람이면 극한으로 처리했지. 극한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 값은 v가 c에 가까워지면은 이 부분은 1이 될 거고, 그러면은 1에서 1 빼면 0이 되는 거니까, 이 분모가, 분모가 자꾸 0을 향해 달려가지. 그러면 얘는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 그죠? 그래서 이 감마 팩터를 이용해 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 앞단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받아들이자고 했지. 하나는 뭐냐면 원래 고유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고유한 시간에다가 감마 값을 곱한 거. 또 시간이 변한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빨라지면 얘는 무한히 커진다고 했잖아. 속도가 빛의 속도에 점점 가까워지면, 그냥 뭐 빨라지면, 그러면 얘가 커지기 때문에 이 t도 덩달아 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간 지연 현상이다. 타임 딜레이션이라고 했지. 그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 길이가 길이가 원래 고유했던 길이가 있는데 이거를 감마로 나눈 값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이 감마가 점점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길이는 한없이 작아지는 이른바 길이 수축 현상, length contraction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구장의 내용 두 가지였어. 근데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하나 더 있다고 했지? 질량. 질량은 원래 이거를 정지한 상태의 질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를 정지 질량이라고 하는데 정지 질량에다가 이 값말을 곱한 것만큼으로 변한다. 다시 말하면 감마가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감마가 무한대로 가. 무한히 커져. 그러면 이 질량도 커지는 거가 되겠지. 이게 세 번째 식이라고 했지. 이게 특수함성 이론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다. 지금 9장에서 앞에 두 개 1번, 2번 공식을 다루었고 세 번째 여기 지금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야. 질량과 에너지는 정지에 있을 때 금방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지에 있을 때 질량 M0 이거를 뭐 이제 길이는 고유 길이, 시간도 고유 시간 이렇게 불렀는데 얘는 어, 고유 질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정지 질량이라고 많이 불러줘. 왜냐면 정지 상태에서의 질량이라는 의미겠지 뭐. 그지?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까도 봤지만 m은 m 곱하기 감마, m0 곱하기 감마. 그러니까 감마가 감마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질량도 커진다. 커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질량도 고유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관찰자에게 여기서 정지했다는 얘기는 정말 절대적으로 정지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관찰자에게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라는 말이야. 상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초속 100, 아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상대방도, 상대방도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때 아까 이 식은 위에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야. 이 그 감마 벡터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게 감마 벡터를 여기다가 이게 복잡하게 보이니까 감마 어쩌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감마라고 불렀으니까 로렌츠 벡터라고 불러 사실은. 그래서 m은 지금 감마에다가 m0를 곱한 거다. 계속 얘기했으니까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근데 이거를 음,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식 있잖아. 이 세 식을 지지고 볶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 연립방정식은 아니고 뭐 지금은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미분해서 연립하고 뭐 어쩌고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은데 미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결론이 신기한 게 나와. 그게 뭐냐면 음, 2는 MC 제곱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이지. 2는 MC 스퀘어. 스퀘어가 제곱이란 뜻이야. 2는 MC 제곱 하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이 말은,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에너지가 질량이 되기도 하고, 질량이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믿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이지는 않지.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얘가 이렇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음,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되게 이상하지만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의 형태가 있거든 보통. 그러니까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막 그런 거야.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빛을 말하는 거지. 빛. 어, 빛이 있고 열이 따로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너지가 아주 크면 빛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지금 빛으로 변한다. 에이? 그러면 질량을 가진 놈이 있는데 질량이 그러면 빛으로 변한다는 얘기냐? 그렇다는 얘기야. 되게 특이하지. 예를 들면 전자가 있고 뭐 그 반전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 전자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 전자가 있고 반전자가 있어. 전자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지. 반전자라고 해서 반전자는 뭐 좀 이상한 몰라도 돼. 우리 개념에서는. 근데 이제 양전자. 전하량의 크기는 같은데 전하량의 부호가 반대인 전자가 둘이 있어. 근데 얘네가 이렇게 둘이 결합을 하잖아? 둘이 결합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거든. 입자 둘이 만나서 얘가 빛이 돼버려. 감마선이라고 하는 여기 아까 위에 감마하고는 달라. 감마선이라고 하는 빛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또 물론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쌍소멸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냥 듣기만 해도 쌍소멸이라고 하는데 이 반대로 일어나는 거는 쌍생성이라고 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를 혹시 이해했나? 빛이 에너지라고 했는데 여기 물질이잖아요. 이게 물질, 질량.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는데 얘가 뭐로 얘네 둘이 결합하면서 빛이라는 그냥 에너지 형태로 그냥 바뀌어버린다. 질량은 사라져. 질량은 사라지는데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냥. 이유 몰라도 돼. 지금 말하는 거는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질량과 에너지는 왔다 갔다. 가능하다. 이게 뭐 직관적이진 않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거지. 저기 바깥에서는 뭐
바깥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에서는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거지. 자, 정지 에너지는 뭐 정지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는 거야. 여기서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는 거지. 정지 질량에다 곱하는 거를 정지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데 운동하면 운동하면 이거가 달라진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치? 감마.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달라진 질량에다가 곱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정지 에너지는 m0, 정지 질량을 곱한 거고, 상대론적 에너지는 E는 이 운동하고 있으면 질량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속력이 빠르면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속력이 빠르면 그러면은 감마 팩터는 무한대로 커지지. 그러면은 질량이라는 거는 정지 질량에다가 감마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무한대로 커지면 질량도 무한대로 커지는 거지. 그지? 이 커진 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를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지?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이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등가 원리라고도 부르는데 동등성이라고 하자. 그렇지?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다. 상대론적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알고 이거는 사실 1번, 2번, 3번은 같이 정리해 버려야 되니까 뭐, 그치? 뭐 계속 봤으니까 어렵지 않겠지? 그 다음에 상대론적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동등성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되겠어. 결론은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같은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같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 분열과 핵 융합에 의해서 이 질량에 의한 그, 에너지가 생긴다. 이게 또 이 다음 내용이야. 이 다음 내용은 물론 뭐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조금 핵심만 좀 얘기해 볼게. 핵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 핵 분열을 하든 핵 융합을 하든 질량은 좀 차이가 생겨. 질량 결손이라는 게 생겨. 이 차이, 뭔가 결손이 좀 모자란다, 부족해진다 이런 뜻이잖아. 이제 질량 결손이라는 게 생기는데 핵 분열을 하든 뭐 융합을 하든 마찬가지야.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 결손의 질량이 어 이게 질량이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C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다 에너지였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질량 결손이 생기면 에너지가 생긴다. 질량 결손이 생기는 상황은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다. 그러니까 핵 분열과 핵 융합 반응에 의하면 에너지가 생긴다. 결론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죠? 질량 결손은 어, 이게 반응 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에너지 차이를 말하는데 반응 전에는 반응 전의 에너지가 더 커, 반응 후보다. 그래서 반응 후에는 뭔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음, 잠깐만,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애매하지? 반응 후, 다시, 지우고 다시. 음, 반응 전, 반응 전 질량의 반응 전 질량의 합이 반응 후 질량의 합하고 차이가 어, 생기는데 전이 더 커. 그러면 여기
왜 더 크냐? 같게 하려면 여기 무언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이게 바로 뭐냐면 질량 어떤 결손이라는 거지. 질량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거만큼의 다시 돌아가면 질량 결손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반드시 생긴다. 질량하고 에너지하고는 같은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하고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들었으면 질량이 변화가 생겼으면 그만큼의 에너지 변화도 생긴다 이런 얘기야. 핵 반응 후에는 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 이런 차이가 좀 생기는데 이거를 결손이라고 한다. 이때 이 결손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야.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때 위에서 말한 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때문에 동등성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가 생겨나야만 된다는 얘기야. 자, 핵 반응식은 뭐 이제 지금 핵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핵 반응 쪽에서 핵 분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는 거야. 뒤에 가면 여기 핵 분열도 있지만 핵 융합도 있지. 그러니까 핵 분열에 의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아마 해결이 안 되는 궁금증이 있을 거야. 뭐냐면, 어, 왜, 왜 그러면 질량 결손이 생기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채로 하면 그냥 좀 이게 어렵지.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진짜 해주고 싶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찾고 있는 중. 음, 질량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지구가 있다고 해봐.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잖아. 그러면 이 지구의 질량이 만약에 라지 m이고, 달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얘네 따로따로 있다고 해봐. 따로따로. 그러면 지구가 m이고 달이 스몰 m이야. 그러면 야, 둘의 질량은 얼마냐? 라고 하면 m 더하기 m 이렇게 되겠지. 질량을 저울에다가 양팔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재면 그냥 질량의 합은 둘을 따로따로 하면 따로 재면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이게 될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를 진짜 재보면 뭐 진짜 잰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따로 재면이 아니라 얘를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가 지금 실제로는 공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공전한다는 얘기는 왜 공전하는 거야? 왜? 왜 공전하냐면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있어서 그래? 이 공전하게 하는 힘이 존재해. 그게 뭐냐면 바로 만유인력이지. 그치? 만유인력에 의한 음,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힘이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에너지가 있다고 일단은 뭐 힘을 적분하면 에너지인데 그런 얘기는 몰라도 되고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함께 재면 같이 재면 이때는 어, m 플러스 같이 재면 그러니까 둘을 같이 잴 수는 없지만 같이 잰다면 그러면 라지 m하고 스몰 m하고 이것보다 어, 사실은 이게 둘이 같지 않아. 얘네 둘이 같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왜 같지 않느냐? 왜 같지 않냐면 바로 이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에너지냐면 만유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결합. 그러니까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이 에너지만큼이 어,
그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지. 좀 더 한 단계 더 얘기하면 지구 달을 아주 멀리 극단적으로 만윤력이 서로 미치지 않을 만큼 아주 멀리 이렇게 놨다고 해봐. 지구하고 달하고를 극단적으로 아주 멀리 놨다고 해봐.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라지 m, 스몰 m. 그러면 얘네 둘의 질량의 합은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그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멀리 나가지고 만윤력, 즉 얘네들 사이에 어, 그 중력에 대한 에너지가 그 없을 때 말이야. 그럴 때는 둘의 질량의 합은 그냥 따로따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좀 가져올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져오잖아. 이만큼 돌 수 있게 가져온다. 그러면 이렇게 공전할 수 있도록 가져온다.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결합. 그러니까 결합에 대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지? 이게 어디냐면 여기서 질량이 약간 지금 질량이 약간 줄었어. 질량이 약간 줄었어. 달의 질량이 약간 줄었어. 달의 질량도 결합하는 동안에 이렇게 결합하는 동안에 그래, 질량을 좀 줄여가지고 결합 에너지로 바꾼 거야.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분리하면 다시 분리하면 지금 질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결합 에너지를 만들어서 결합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결합 에너지가 어, 없어져 버리냐 사라지느냐 우주로 날아가 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시 얘의 질량이 증가해. 얘의 질량도 좀 증가해. 질량과 결합 에너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나? 질량이 음, 그 에너지, 결합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의 질량은, 얘네들의 질량은 지구의 질량하고 달의 질량하고는 얘네들 질량 차이가 너무너무 커, 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결합 에너지, 즉 중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는 생각보다 얘네 질량에 비하면 좀 작아. 그래서 어, 얘네가 질량이 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게 막 눈에 띌 만큼 다이나믹하게 극단적으로 아니 다이나믹이래 드라마틱하게 막 극단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그 전자, 전자 같은 상황. 근데 여기 좋아. 전자하고 그 핵하고 상황도 있는데 핵도 그런 게 있어. 핵도 이 우주의 큰 힘은 네 가지가 있거든. 중력이 있고 지금까지 인간이 찾아낸 물리적인 힘은 네 가지가 있어. 중력, 그다음에 전자기력, 그다음에 약한 핵력. 그 이제 다른 말로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불러.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려면 알아도 그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존재해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인간이 발견한 건 이 네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강한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제 강한 강력이라고도 부르는데 강한 힘. 이 강력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자 생각해봐. 여기 지금 양성자가 있다. 여기도 양성자가 있어. 그러면 이 양성자는 서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뭐가 있어? 서로 뭐 한다. 얘네는 서로 뭐 한다? 같은 극이니까. 당연히 밀어내겠지. 그치? 당연히 밀어내는 거야. 왜 밀어내냐면 바로 이 전자기력 때문에 밀어내는 거야. 전자기력이 강해. 강해서 전자기력은 쿨롱 힘 전부터 뭐 써왔지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조의 전하량에 비례하는 이런 힘인데 어쨌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당연히 못 만나지. 전자기를 엄청 강하게 밀어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주변이 온도가 높다고 해봐. 이 온도가 아주 높아. 그러면 전에 연력학 할 때 얘기했지만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체 분자의 진동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오직 온도에만 상관이 있다고 했잖아. 운동 에너지가 엄청 커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발광을 한다는 거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막 진동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진동이 아주 크다. 그러면 얘가 얘네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있지 않고 막 진동을 한다는 거야. 이쪽 방향, 뭐 이렇게 막 막 난리를 친다는 거야. 이해되지? 물론 옆에 있는 놈도 난리를 치겠지. 그러면 난리를 치다 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 진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지? 아주 가깝게. 진동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진동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가까워질 때가 있겠지. 그러면 놀라운 게 하나 발견돼. 얘네가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얘네 사이에 전자기력보다 한 100배 정도 더 큰 힘이 작용해서 확 끌어당겨 버려요. 이 힘이 바로 뭐냐면 강한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양성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이 작용해서 뭐 결합을 할 수 없게 만들지만 얘가 아주 그 근접하면 정말 가까이 근접하면 그러면 순간 전자기력보다 더 큰 힘으로 끌어당기는 힘, 즉 강한 사공작용이라는 힘이 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양성자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이, 이 원리를 이해했어?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음, 이게 지금 뭐냐면 핵 내부에서 어, 일어나 있는 거야. 사실 얘네가 평소에 궁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핵이 있는데 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그지? 중성자도 있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그런데 당연히 궁금증이 들지 않았어? 얘네들은 도대체 플러스와 플러스인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붙어 있다는 거야? 그지? 얘네가 붙어 있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 중성자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성자나 중성자를 핵자라고 부르잖아. 이 핵자들은 사실은 붙어 있는 게 불가능해. 하지만 얘네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배경만 이해하면 돼. 이 용어는 몰라도 돼. 강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붙어 있어. 그런데 이게 음, 무조건 항상 에너지가 안정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좀 어렵겠지만 이 배경을 들으면 아마 다음 거 융합하고 분열이 아마 조금 더 쉬울 거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이 그 여기 이제 핵자의 핵자의 수를 가지고 어, 이 힘을 비교해 본 게 있어. 그 핵력 뭐랄까 몰라도 돼. 그냥 너무 자세히 쓰면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과장되게 그리면 이게 뭐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철이야, 철. 철이 이쯤이야. 핵자수가 핵자수가 이만큼 3, 뭐 그 88인가? 뭐 아무튼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있어. 근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쯤에 수소가 있잖아. 핵자수가 가장 작으니까 양성원소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수소야. 뭐 우라늄은 여기 있어. 대략. 우라늄은 이쯤 있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중요한 그래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볼까? 이쪽 이 그래프가 뭐냐? 뭔지 설명도 안 하고 지금 말하고 있네. 철이 얘가 아이고 얘가 가장 안정해. 철이 가장 안정해.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철로 바뀌고 싶어 해. 철이 가장 안정하니까 철이 되고 싶어 해. 이해되지? 근데 이 지금 그래프 보면 대충 그린 게 아니니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쪽 있잖아. 철보다 왼쪽. 철보다 왼쪽이라고 하는 거는 철보다 핵자 수가 적은 거. 그러니까 철보다 기본적으로는 원자 번호가 작아야 되겠지? 철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놈들은 다 뭐냐면 철이 롤모델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음, 어떻게 하냐면은 철이 롤모델이니까 철이 되고 싶어 해. 근데 지금 어, 그 기본적으로 핵자수, 즉 양성자나 중성자의 수가 늘어나야 안정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결합을 해야 돼. 그지? 결합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뭐 우라늄을 비롯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놈들 핵자수가 철보다 더 많은 놈들은 얘는 철이 롤모델인데 철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핵자수를 줄여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 핵자수를 줄여야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은 어,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기는 결합을 통해서 분열을 통해서 이해되지. 그래서 분열하려고 한 놈들을 뭐가 되냐면 이게 핵 분열인 거고 핵 분열에 의한 핵 분열에 의한 뭐 반응인 거지.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지. 핵 분열인 거지 아무튼. 여기는 결합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융합이지. 그지? 그래서 핵자들의 융합이니까 핵융합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지금 좀 어렵게 배경 지식을 설명했는데 왜 다 어떤 놈은 핵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놈은 핵융합이 일어나느냐를 지금 이걸로 이해하면 돼. 좀 어렵지만 이게 이해되면 핵분열이 왜 일어나고 핵융합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 다만 한 가지 핵분열은 음, 핵분열은 그냥 상온에서도 재료들만 뭉쳐 놓으면 지가 막 스스로 막 분열하려고 하는 애들인데 핵융합은 이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핵력을 만들어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강한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온도를 엄청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1억 도 정도, 1억 도 정도를 올려줘가지고 얘를 강한 강한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결합시켜줘야 된다라는 이게 좀 다르지. 핵 분열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분열해. 그 재료만 뭉쳐 있다면. 근데 융합은 조금 온도가 높아야 된다. 조금이 아니지. 온도를 많이 높여줘야 비로소 강한 상호작용이 작동을 하니까. 그지? 이제 결론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까이 왔어. 어떤 부분에서 가까이 왔냐면, 어, 여기 우라늄 같으면, 여기 아까도 봤지만, 우라늄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분열을 통해서 철로 가려고 한다는 거지. 철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 분열을 통해서 철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둘은 변하지 않아. 둘이 뭐냐면 질, 어, 뭐야, 양성자수, 그러니까 그 원자 번호, 여기서 원자 번호로 하는 게 좋겠다. 원자 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반응 전후에 말이야. 어,
잠깐만. 원자번호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좀 뭐 별로다. 그치? 얘는 질량수가 바뀌지도 않고 어, 양성자의 수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양성자의 수는 질량 전후에 보존된다. 그리고 질량수도 보존돼. 변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게 또 이제 질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 학교 갈 때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서 질량수라는 거는 그냥 질량에 관련됐다기보다는 물론 질량하고 상관이 있는데 아까 이어서 질량 결손에서도 질량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질량 결손에 쓰는 질량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거야. 어, 질량수는 우리도 알다시피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그냥 더한 것뿐이지, 그지?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외울 때 양중수라고 그냥 외웠어. 질량수라고 하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이 툴은 보존돼. 얘네 툴은 보존된다. 단, 이 상황에서 뭐가 된다? 실제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실제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뭐 이미 뭐 끝난 얘기인데 한 번 더 보자. 여기 우라늄 92번, 아이고, 92번, 네, 235. 그러니까, 어, 양성자는 92개. 그 다음에 그 지금 질량수는 135, 다시 말하면 143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중성자가 와가지고 딱 때려주면, 음, 이게 N01 얘가 뭐냐면, 알고 있지? 이게 N이 뉴트론이라는 거야. 중성자. 중성자는, 양성자는 없고 질량만 하나지.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질량은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얘가 와가지고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야. 우라늄은 철보다 오른쪽에 있었지?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 싶어 해. 분열을 하면 바륨과 크립톤, 바륨과 크립톤, 그리고 중성자 세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면 여기 양성자는 92개에다가 0개 더했으니까 반응 전에 92개였잖아요, 양성자가. 근데 여기는 56하고 36하고 여기는 뭐 0 3개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것도 하면 반응 후에도 92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또 반응 전에 질량수는 235하고 얘는 1이었어. 그러니까 반응 전에는 236이었는데 얘도 보니까 141, 92 여기다가 1이 3개 그러면은 이거는 233에다가 236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이거 변함이 없어. 양성자의 수도 보존이 되고 질량수, 즉 양성자, 중성자의 합도 보존되고 그럼 과연 아무 변화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지. 그지? 핵이 점, 아까 그 그래프 보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됐었는데, 아이고, 너무 크다. 너무 멀리 갔다. 이렇게 되는데, 우라늄이 여기서 이쪽으로 확 온 거야. 우라늄이 여기 있다면 확 온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 해당하는데 이게 다 에너지는 아닌데 줄어들었으니까 결합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 결합 에너지가 여기서는 얼마냐면 대략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사실 단위는 뭐 몰라도 일단은 일렉트론 볼트가 메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매부 아니야.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건 이제 에너지가 어, 전압으로 많이 표현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자하고 상관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볼트라고 불러. 어쨌든 지금 다시 얘기해 보면 정리하면 전하량의 합은 보존된다. 질량수의 합도 보존된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질량 결손이 생겼다. 그게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나왔다. 이거는 측정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현대 과학에서 이미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핵 분열이다. 한 원자핵이 여기서 지금 우라늄을 봤는데 이제
우라늄이 벌써 바륨하고 크립톤이라고 하는 애로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물론 때려줘야 돼. 얘가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질량 결손에 의한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이렇게 핵자가 많이 모여 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거지. 아무튼 이때 질량 결손에 의해서 얘가 이거잖아. 지구하고 그 달하고를 합친 건데 얘를 지구하고 달하고 이제 따로따로 이런 개념이잖아. 그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여기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지금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 나왔다. 방출한다. 그치?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중성자 한 개를 흡수하면 두 개의 원자핵,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열되면서 그렇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인 거지. 내부에서, 원자로 내부에서. 어, 여기가 지금 핵심이 속도가 느린 중성자 한 개. 속도가 느린 중성자는 인위적으로 뭐 세상에 이런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야. 인간이 조절을 하는 거야. 컨트롤을 하는 거지. 조절해서 느리게 가. 왜냐하면 너무 세게 충돌해 버리면 그거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이게 큰일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속도를 느리게 조절한다. 이거를 감속이라고 하는데 이 감속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감속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원자로 안에는 반드시 이 속도를 느리게 감속시켜야 되는 감속제가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 분열해.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그 중성자가 세 개가 나왔지? 자,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가 가서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때려. 그냥 얘가 그렇지 않아도 분열하고 싶은데 와가지고 때려주니까 빠지직 하면서 분열되겠지. 그래서 얘가 바륨이 되고 얘는 크립톤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결손 에너지가 대략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중성자가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때 중성자가 3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빵 하고 튕겨나왔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니까 그대로 가서 또 다른 옆에 있는 우라늄을 치면 또 사고가 나. 그러니까 이 감속제 안을 통과해가지고 속도를 확 줄여서 다른 우라늄과 또 충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물론 이제 뭐 제호봉은 뭐냐면 이 중성자가 충돌할 때마다 이렇게 세 개씩 나오면 이 뭐 하겠어요 이거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얘도 우라늄 하나 때리고 어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그러면은 여기 또 중성자가 세 개 나오고 여기 중성자가 세 개 나오고 여기도 중성자 세 개 나오고 그럼 얘가 또 가서 어디다 때려가지고 중성자 세 개 나오고 또 중성자 세 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이걸 기하급수적이라고 하잖아. 이 등비수열 말하는 거야. 이 등비수열 쪽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이게 순간 일어나 버리면은 우라늄 한꺼번에 때려버릴 수 있잖아, 이게. 그지? 속도를 늦춘다 하더라도 때리는 게 너무 많으면 곤란하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 이 중성자 세 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다 사용하면 안 돼. 그지? 이해되지? 이거를 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원자 폭탄이야. 한꺼번에 제어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가서 때려라 그러면은 순식간에 옆에 있는 거를 다 때려버려. 순식간에. 금방 했지만 그 세배, 즉 그 3의 등비수열로 또는 지수적으로 막 증가해 버리면은 우라늄 금방 때려서 그냥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 정도는 흡수시키고 제어봉으로 하나는 그나마도 속도를 좀 느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조절을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순식간에 그냥 그 문제가 되는 거지. 다 반응해 버리니까. 이해되지? 음, 지금
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방금 얘기했던 거를 연쇄 반응이라고 불러. 여기 연쇄 반응. 뭐 금방 얘기했지. 그 두 개, 세 개가 막 나와. 뭐가 중성자가. 중성자가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우라늄을 때리면 또 세 개씩 만들어내고 또 다 모두 세 개씩 만들어내고 그러면 막 3의 고급 제곱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는 지수함수 그래프 기억나냐? 이게 쑥 순식간에, 그지? 순식간에 다 반응해버려. 그럼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폭발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지. 왜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바로 폭탄인 거지. 이걸 원자 폭탄은 이렇게 쓰는 거고, 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어봉으로 흡수를 한다.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이 더 있다고 그래. 자, 이번에는 융합을 좀 살펴볼 건데, 분열은 어땠어? 분열은. 그, 그 곡선 기억나?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아까 여기도 했으니까. 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철보다 오른쪽에 있는 놈이면, 우라늄 같은 거, 이런 놈들은 철이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결합 에너지가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철이 되고 싶어 해. 근데 우라늄 그 철의 오른쪽에 있는 놈은 핵자 수를 줄여가지고 안정화되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철보다 왼쪽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해야지, 이제 결합을 해야 철이 될 수 있잖아. 자기는 지금 양성원소 한 개밖에 없는데 결합을 계속 해나가면서 가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쪽에서는 융합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융합이 어, 여기 뭐 이미 얘기했지만 초고온 상태에서라고 했어, 그지? 초고온 상태는 뭐 대략 원래 이제 지구 아니 뭐 태양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예전에 주계열성 이거 공부할 때 1학년 때 했겠지만 뭐 1000만 도 정도 되면 되는데 지구상에서는 지구상에서는 그만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1억 도 정도까지 올려야 돼. 어, 얘네들을 온도를 올려주는 이유가 뭐라고? 얘네들이 강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까지 이걸 갖다가 막 진동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죠? 이때도 뭐가 일어나? 이때도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고 했어. 왜냐하면 질량 결손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 철로 가기 위해서, 철이 되기 위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 그죠? 자, 태양에서의 핵융합하고 크게 우리가 지금 핵융합로에서 그 인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야. 뭐 들어봤겠지만 K스타라고 하는 대전에 어, 이 만들어져 있는데 인공태양 그 연습 약간 모의고사 만드는 곳 같은 거. 실제로는 지금 어, 그 프랑스에 이거를 짓고 있어. ITER, 이터라고 하는 장치를 짓고 있는데 이게 뭐 시험 기간이라 좀 보라고 하긴 뭐하지만 기회가 되면 검색해가지고 찾아봐봐. 이터에 들어가는 장비를 가장 핵심 부품들을 K스타에서 그 실험해보고 오 니네가 제일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터의 부품이 들어가 있어. 핵심 부품들은 다 들어가 있어. 이런 장치 물론 핵융합 반응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크게는 우리가 지금 케이스타나 이터나 이런 것들은 그 토카막이라고 하는 장치를 쓰는데 이런 뭐랄까 토카막이라고 하는 어, 뭐냐 기술을 쓰는데
레이저를 가지고 하는 그 시도도 있어. 미국에서 얼마 전에 레이저로 막 성공했다 막 그랬는데 일단은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누가 빨리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류의 에너지원은 전기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삼중수소는 지구에 엄청 풍부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영원한 에너지원이 돼버리는 거지. 에너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거지. 얘네들이 성공하면. 음, 또,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구별을 좀 해볼게. 태양에서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 있잖아. 이제. 왜냐면 태양 자체의 덩어리가 크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지? 이 덩치가 크니까 안쪽으로 막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안쪽으로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압력이 높아. 압력이 높아서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핵융합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 어, 다른 방법. 그러니까 온도를 막 1억 도까지 올려가지고 강제로 이제 강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지. 자, 일단은 핵심은 이제 지금부터야. 핵심은 태양에서 하고 핵융합로에서도 둘 다 기본적으로는 수소를 쓰는데 태양에서는 그냥 우주에 가장 많은 75% 제일 많은 수소 원자핵이 그냥 재료로 쓰여.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저거 가지고는 안 돼서 중수소 원자핵 그리고 삼중수소 원자핵 이거를 융합시켜. 음, 똑같이 그 결론은 헬륨 원자핵이거든.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거야. 똑같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데 태양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수소 원자핵을 여기 그림이 있는 걸 까먹었다. 여기 이거 우리 우주에 제일 많은 그냥 일반적인 수소지? 이제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1번인 일반적인 수소지. 얘네들이 태양 내부에서 결합해가지고 음, 중수소가 만들어져. 이 그 중수소, 질량수가 하나 더 추가된 거. 이거 결합할 때 하나는 그 중성자가 양성자와 양성자인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중성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하나는 중성자로, 하나는 양성자로 그냥 가고 그러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뀔 때 양성자는 UUD이고 중성자는 UDD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U 하나가 지금 D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져. 이러면서 여기에 양전자나 중성 미자 이런 애들이 막 나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중수소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뭐 옆 근처에서 또 만들어진 중수소하고 결합해가지고 그냥 헬륨이 돼. 왜냐면 이게 지금 질량수가 양성자가 두 개 있으니까 뭉치면 양성자 두 개, 질량수는 네 개.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냥 헬륨이 만들어져 버려. 헬륨이 만들어져 버려. 이때 나온 에너지는 대략 26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이해돼? 이걸 식으로 쓰면은 여기 수소 4개가 수소 일반적인 수소 이 두 개씩 결합하는 거지. 이렇게 결합해서 얘는 중수소, 얘도 중수소. 그럼 얘네 결합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바로 그냥 헬륨 2번에 4번 된다. 그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니까 이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26 메가일렉트론 볼트이고 이때 참고로 뭐가 추가로 나오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처음에 한번 얘기했었지? E 마이너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전자라고 불렀어. 근데 나중에 1950년대, 60년대 그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자를 이렇게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들을 사진으로 찍는데 전자하고 질량도
같은데 완전히 똑같은데 희한하게 부호만 그러니까 어, 얘의 뭐냐 전하랑의 부호만 반대인 전자가 발견된 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전자라고 불러. 양전자 또는 반전자, 반대된다고 해서 이거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어, 그 전자의 반대는 양전자,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의 반대가 있다라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물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이 아니니까 얘기해 보면 그냥 전자와 양전자 또는 반전자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태양 내부에서 이 뭐가 나오냐면 양전자가 두 개가 나온다. 양전자 두 개 나오는 거는 아까도 이미 얘기했는데 어, 이게 그 전자하고 양전자하고 결합하면 빛이 되는데 반대로 하면 어, 이게 양전자가 나오기도 하는 거지. 그죠? 자, 얘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면 핵융합로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했죠? 이번에는 중수소가 필요해. 그리고 삼중수소가 필요해. 얘네가 결합하면 여기 다섯 개잖아, 그지? 2에 5잖아. 이렇게만 결합하면 2에 5인데 2에 5는 그러니까 2에 4가 되고 그다음에 중성자 하나 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온다. 이때 에너지는 조금 작다, 그죠? 그래도 엄청 커.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 나온다. 헬륨 만들어지고 이거를 음, 이거를 다시 식으로 얘기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중수소, 그다음에 삼중수소. 얘네가 결합하면은 중성자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때도 질량 결손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질량 결손은 계속 얘기했지만 핵으로 가는 과정이면 다 결손이 일어나는 거야. 이때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이 나온다. 당연히 헬륨은 만들어지고 이거를 인공적으로 강제로 만드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인공태양인 거지. 그죠?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라고 했잖아. 뭐냐면 원래 5분을 넘기면 그러니까 5분이 삥 돌아가면 그냥 한 번 켰는데 5분이 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용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상업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다는 게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기술은 5분까지는 안 되고 한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로 한 1분, 60초 정도 했는데 이거는 전 세계 독보적인 거지. 음, 자, 여기 밑에 문제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 지금 보니까 가는 뭐라고 했지 이게? 가는 핵융합이지. 그치? 핵융합인데 그것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 중수소, 삼중수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 지구상에서 나는 거야, 그지? 인공 핵융합인 거야. 나는 누가 봐도 우라늄이 분열되고 있잖아, 그지? 이거를 핵 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핵 분열이 일어날 때 기억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다 중성자지, 그지? 중성자. 중성자가 세 개가 튀어나온다고 했어. 이렇게. 중성자가 세 개가 튀어나오는데 이대로 놔두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옆에 쳐버려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관리한다. 그렇지? 자, 가는 핵 분열 반응이다가 아니다. 그죠? 가가 아니라 가는 핵융합로에서 인공 핵융합로 케이스타 우리나라에 있어. 대전에 기회가 되면 좀 가서 보라고 하고 싶은데 케이스타에서 일어난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어, 모여서 만들고 있는 게 이터인데 우리나라가 이터에 처음부터 끼었던 건 아니고 이 중간에 돈 내고 지네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놈들이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돈 내고 뭐 물건 내고 해가지고는 참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중간에 들어갔거든. 중간에 들어갔는데 가장 최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글쎄 일이 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거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응원도 많이 해주고. 나는 핵분열인데 핵분열은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아니 맞지 맞지. 미안해 가하고 나하고 지금 태양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헷갈렸다.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지? 핵 융합로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원자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다 핵 분열 반응을 어, 이- 그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게 맞지, 그지? 얘도 맞았고 기억은 중성자이다. 가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반응이고 나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지.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뭐 하러 해? 우리 쓸 에너지도 모자라는데, 그죠? 자,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아마도 아까 이 선생님이 문제 살짝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아마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오면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문제를 중요한 건 다시 좀 풀어볼 거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듣다가도 질문해. 오케이, 고생했어.